역사적 평가, 잘못된 행위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뉴스 보셨죠? 나흘 전에 뉴질랜드의 화이트섬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현장에서 숨진 관광객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고 폭발 당시에 참혹한 상황이, 긴박했던 상황이 하나둘 영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전 세계가 놀랐을 것 같아요. 예상도 못했던 그냥 화산이 터져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예고라도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당시 화산 그 폭발 직전에 영상을 보면 그 화산 분화구 주변에도 사람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럴 정도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그 섬 안에 총 47명이 있었습니다. 네. 전 세계 여러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었는데 일단은 뭐 지금 생존자가 28명이라고 하지만 심한 화상을 입은 분이 23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사망자 숫자는 계속 늘을 것 같고요. 일단 공식 사망자는 현재 8입니다만 일단 뭐 사망자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장 단적으로 저 장면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민간 구조하는 분들이 현지 저 화산 분출 상황을 보고 아마게돈 같았다라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네. 분화구에 관광객이 있는데 세상에 화산이 터졌습니다. 네, 화면 보겠습니다. 섬 위로 연기가 좀 거침없이 피어오르고요. 네, 월요일 상황입니다. 화산재와 가스가 3,600m 상공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배에서 놀란 이제 정말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 배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요. 네, 노노라고 하죠. 네. 자, 저 분화구 안에서 관광객들이 아직도 지금 분출하고 있는데도 아직 사람이 있었다는 게 사진에 잡혔고요. A gente passeou o vulcão 1h e pouco. 10 minutos depois que a gente deixou, entrou no barco. O vulcão entrou em erupção. 네, 화산재가 쏟아지고, 네, 근데 세상에 저 부둣가에 사람들이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긴박한 순간이고요. A number of people are reportedly injured and are being transported to shore. 자, 지금까지 숨진 사람이 14명, 아직도 2명 실종자는 찾지 못하고 있고요. 네. 시신 수습하는, 아직도 연기가 진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 그렇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아까 아마겟돈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최종 종말의 시기를 아마겟돈을 비유해서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봤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헬기를 조종하면서 구조를 나갔던 사람도 가장 인생에서 무서운 장면을 봤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아비규환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만 보고 있지만 아마 소리도 엄청나게 큰 폭발음이 났을 겁니다. 목격자 인터뷰 마저 듣겠습니다. We went out the back and just started to help people as they were brought back onto the boat, and everybody was severely burnt from, you know, every scale of burns, horrific burns of people that were coming on the boat, and people were, you know, just dealing with that. Some were screaming in pain, some were silent, some were just clearly shocked. Everybody that had been affected, every victim was just dealing with it in a very different way. 네, 아마 용암이나 화산재에 직접적인 닿지 않았어도 그 열기, 그것 때문에 아마 굉장한 화상들을 입었을 것 같고, 네, 저 폭발 영상 앞에 폭발 영상을 찍어서 제공한 그 생존자 역시 30분 전까지 분화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게 30분 전까지 있었단 말은 사람들이 아무런 경계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저기 머물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게 이제 폭발을 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짐작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하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하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냐면 사실 화이트섬 화산 아래 마그마 가까운 곳에 지하수가 많이 있다고 해요. 지금 현재. 근데 그 지하수가 화산의 뜨거운 열과 가스가 만나게 되면서
수증기로 변하게 되고요.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 엄청나게 팽창하게 됩니다. 약 부피가 1,700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폭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속도가 폭발 속도가 네. 초음 속에 비견될 정도로 네. 대폭발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하수가 결국은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가지 마라고 한 것을 간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전혀 과학적으로 예측을 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네. 곳에 뭐 누군가 몰래 저렇게 들어간 상황이 아니고 네.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전문가들은 이 화이트 섬이라는 곳은 언제든지 폭발이 가능한 화산이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영상에서 폭발 직전에도 사람들이 저 주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경고도 없었으니까요. 뭔가 움직임은 좀 있었을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 네. 얘기는 화산 폭발 과정이 진행이 된다면 네. 이걸 경고할 수 있는 시간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얼마나 됩니까? 몇 초에서 길어야 1, 2분이라고 합니다. 영화처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 하루 이틀 정도 전조 증상이 있거나 그러지 여기는 않을 수도 그렇지가 있다. 않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운이 나쁘면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극단적으로. 그런데 전 세계의 활화산에 휴화산도 아니고 활화산에는 지금도 활화산 꼭대기에 분화구에 오르겠다는 그 스릴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이어집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는 분화구 안에 정말 시뻘건 바누아투입니다. 남태평양 바누아투 섬에 있는 뱀보우 화산인데요. 여기도 관광객들이 온다고 하니까요. 네, 이걸 보겠다고. 이거 보이시죠? 네. 이분은 과학자랍니다. 네. 여기는 콩고입니다. 네. 뭐 이렇게 활화산이 터져 나오는데 관광객들이 이어진다고 하고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으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선정한 곳인데, 네. 여기는 이탈리아입니다. 네. 지난 7월에 화산섬 트리런몰리에서 갑작스럽게 화산이 분출했고 하이킹을 즐기던 관광객 1명이 숨졌습니다. 네. 여기는 일본 나가노현의 온타케산이라고 2014년에 갑자기 폭발해서 관광객, 등산객 등 77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는 큰 참사가 5년 전 일본 온타케 화산에서도 이뤄졌습니다. 네. 이게 전 세계 관광객들이 저걸 가까이서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뭐 막잔이 예측이 잘 안 되고, 그죠? 그럼 뭐 그 나라 국가 차원에서 뭐 법을 제정하든 제도를 정비해서 저기를 아예 일반인들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좀 쉽지 않은 게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안 터졌는데 이러면서 그렇죠.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저 지역이 어쨌건 저 화산들 때문에 관광 사업으로 그 지역이 먹고 삽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앞으로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관광 금지 하면 또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험하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면서도 저 곳을 내 눈으로 꼭 보고 싶다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냥 위험하니까 무조건 여기 닫아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이런 비극들이 좀 끊임없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뉴질랜드 화이트 섬의 실종자 수색 또 시신 수습 모습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화산 폭발 직후에 구조 헬리콥터가 화이트 섬에 막 도착했을 모습이고 It was like I've seen the Chernobyl miniseries, and there was just everything was just blanketed in ash. 화산 진동이 여전히 이어지면서 생존자 수색 작업이 중단됐다고 하고요. 오늘 이제 6구의 시신을 더 찾아서 모두 숨진 사람이 14명입니다. 피해자들 사연도 많아서 이 신혼부부는 신혼여행으로 섬을 방문했다가 남편 매투가 화상으로 위독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뉴질랜드에서는 사망자를 추모하는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고요. This is horrendous. And while a large number of the people who have been negatively affected are overseas visitors coming in on tour boats and things like that, we do have local people also who have lost their lives. We will recover, but it is traumatic. 자연은 참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정말 무서운 힘을 보여줍니다.
실종자 2명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8명이 실종이 됐다가 6명이 이제 시신으로 돌아왔는데 나머지 2명은 아직까지 어디에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아마 전문가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구조 당국에서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지금 너무 뜨거워서 물러 뛰어든 관광객을 본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만 더요. 이 화상 환자들 치료를 위해서 뉴질랜드 의료 당국이 이식용으로 피부를 기부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엄청난 시민들이 지원했다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120만 제곱센티미터라고 하니까요.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번에 이 화산 분출로 인해서 지금 상해를 입은 분들의 화상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도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식적으로 8명이 지금 16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 총 47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20명 이상 정도가 굉장히 심하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조금 전에 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구조됐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상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집계된 그런 사망자 수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안타까운 만 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